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까지 현재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관련 소식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한 훈련이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요. 그만큼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 양국이 전방위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곳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의 외교안보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단호한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더욱 실효적인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의 회동에 앞서 덜레스 공항에서 만난 김관진 실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위중한 상황입니다. 금년 들어 벌써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여러 가지 도발 징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좀 재점검하고 그런가 하면 오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을 찾습니다. 취임 후 첫 방문인데요. 비무장지대를 찾는 데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담합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있는데요. 새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찾아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n the face of this ever-escalating threat, it is clear that a different approach is required.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리더십 공백 사태가 불거졌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 간 협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전방위 보복도 우리 입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도 소개해 주시죠. 네, 한미 양국은 우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반발에도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We're very troubled by the launch of missiles that have occurred from North Korea. I think that's why the THAAD missile system that we've started to deploy into South Korea is so important. 중국의 전방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 방문 직후 곧바로 중국을 찾는데요. 이때 미중 간 사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때도 사드 문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사드 문제를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꼽은 상태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meeting, of that kind of a meeting, to help diffuse tensions over North Korea and the recent deployment of the THAAD military battery to South Korea. 앞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멈춰 세우기 위한 대중국 압박, 동시에 사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대중국 설득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현안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이 변함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미국발 악재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0.75에서 1%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금리 인상이기도 한데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imple message is the economy is doing well. We have confidence in the robustness of the economy and its resilience to shocks. 여기에 연준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2019년까지 점진적인 인상을 단행해 금리 수준을 3%에 맞출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올해만도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Be appropriate to gradually move toward a neutral stance if we continue on the path we're on.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입니다. 점진적이라고는 밝혔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증시 급락과 급속한 외화 유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 금리 인상을 부채질하면서 1,300조 원을 훌쩍 넘은 가계 부채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우선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 정부가 지난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까지는 한미 FTA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벌써부터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 정부 국제통상교섭 사령탑을 맡을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 내정자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라이시저 내정자는 최근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는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have Mexico and Korea, and those two are large deficit countries. 라이시 전 내정자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외에도 불공정한 무역 규칙을 개선하는 게 USTR의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USTR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었다고 소개하며 미국이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